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좀 깔끔하게 라이브 방송을 켤 수가 있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혈이 원장님 제일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 에텔디 시간은 3시에 진행이 됐었고요. pH 포뮬라는 홈케어를 다룰 때 1시 30분에 진행을 하기로 바꿔서 지난주부터 1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원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확실히 이 시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 점심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나른하고 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원장님들은 제가 이런 보이스, 좀 차분한 보이스를 어떻게 좀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많이 응원과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29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좀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 시간 안으로 또 끝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30분에 바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동안 원장님들 좀 들어오시는 시간을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30분 정확히 시작이 되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지금 조금씩 원장님들 들어오시고 계시는 중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1시 30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눈으로 딱 보이는 주제 보습력이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 이제 뻔하지 않은 내용으로 오늘 또 홈케어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원장님 또 귀 기울여서 집중도 있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됐네요. 안 그래도 저희 권 대리님이 미리 켜두자 3분 정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30분에 정확히 시작하는 게 어때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간은 이렇게 금방 지나가네요. 자, 30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을 또 차후에 녹화 방송으로 저희가 또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지금 기다려주신 수람했을 때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좀 기다려주신 원장님께 본격적으로 이 시간 또 알차게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내용을 다룰 부분은 바로 보습력이라고 이렇게 눈에 띄게 될 텐데요. 원장님 요즘에 또 딱 저는 추석 연휴쯤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손끝이 까칠까칠하고 건조해진다라는 느낌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가을로 이렇게 정말 완연하게 접어들다 보니까 날씨는 정말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제 몸은 수분이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에 여름에서 발랐던 단순히 우리 수분 앰플 이런 앰플 종류들로만으로 피부 컨디션을 회복을 시키고 건조함을 잡기에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 이런 느낌을 조금 많이들 느끼시는 시기일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수분 공급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데 보습력이라는 거거든요, 원장님. 우리가 쉽게 우리 수분 공급과 수분 보충, 보습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면은 보습력이란 뜻은 보자가요. 우리 보습할 때 보자가 지킬보라는 한자의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거죠. 습은 우리 수분을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수분을 지키는 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수분을 오래 유지하는 힘이라는 건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여름처럼 수분 공급에만 치중을 했더라면 지금은 오히려 속에 있는 걸 빼앗아가는 시기인 만큼 이 보습력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보습력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나눠볼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 보습력은 바로 크림으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홈케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분 공급과 영양은 앰플로 넣어줬다면 이 속에 있는 영양과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수분을 지켜주고 꽉 잡아줄 수 있는 힘은 바로 보습력이다. 그게 바로 크림이 하는 역할이다 라는 건데 자, pH 포뮬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크림이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거를 좀 주로 쓰다 보니까 오늘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덩어리를 지어서 원장님들 구별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가장 많이 쓰시는 리커버리 라인이
리커버리 라인은 약용 화장품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양리 목적을 가진 약용 화장품의 재생 크림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SOS 라인도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왜 SOS일까? 피부가 당장 급하게 빠르게 재생이 되고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느낌은 오시죠? 마찬가지로 피부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그 장벽 자체, 지켜줄 수 있는 최전방의 장벽이 많이 무너진 피부들, 그런 피부들 대부분 예민하고 따갑고 재생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 피부들,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 이러면 SOS 크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라인은 우리가 노화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남성, 모든 피부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노화가 고민이 돼서 이쪽에 좀 포커스를 좀 집중 있게 케어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포인트 크림을 놓치시기는 너무나 아깝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뒤에 포인트를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비타 라인은 피부 고민과 피부가 필요하는 니즈별로 저희가 분별을 해서 이렇게 크림이 4종이나 이제 차별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팟 옷 라인은 우리 피부가 지성 피부, 피지 조절을 필요로 하는 피부들이 있죠. 그런 피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는 게 스팟 옷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덩어리로 짚어드리면 아마 기억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바로바로 제품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자, 우리가 pH 포뮬라는 총 12가지의 크림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원장님들이 가장 애정해주시고 고객님들께 가장 유명한 포스트 리커버리 크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약용 화장품이다, 양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약용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 결국 일반 화장품은 아닌 거죠. 일반 화장품보다 이게 약효의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생 연고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생이 굉장히, 그러니까 재생 시스템을 빠르게 가동을 시켜야 되거나 우리 피부가 재생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포스트 리커버리 크림으로 처방을 해서 우리 피부의 세포가 재생이 더뎌졌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빠르게 시스템을 재생, 리모델링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리커버리 크림인 거죠. 자, 살펴보면 우리 락토바이오닉산, 시어버터 이런 주요 성분이 베이스가 있어서 피부에 필요한 지질막, 보습력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포들이 피부는 사실 늘 항상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고 있어요. 날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외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공해 이런 독성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 피부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튕겨내면서 우리 피부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제 발동을 시키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유전적인 요인 또는 또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재생 시스템, 세포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약해지면서 재생 시스템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피부들은 필링을 하거나 레이저 시술을 했을 때도 일반 정상적인 피부보단 좀 재생이 더디다든지 아니면 쉽게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받았을 때 좀 예민해지는 게 남들보다 좀 더 심하다든지 이런 피부들 있죠. 이런 피부들은 사실 재생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피부들에게 리커버리 크림을 처방을 해주셔서 보습력도 키워주고 우리 피부에 무너진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피부의 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 한마디로 피부 세포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재생력의 시스템을 가동시키고자 하는 니즈에 모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부 속에서 이제 좀 작용을 할 때 레이저 시술, 필링, 그리고 또 우리 본 트리트먼트도 어떻게 필링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 조금 데미지를 입었을 때 피부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회복 크림으로도 우리 포스트 리커버리를 추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스트 리커버리 크림 플러스는 뭐예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기존의 포스트 리커버리 크림에서
보습력을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담은 게 플러스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요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지만 플러스에는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모카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이렇게 피부에 지질막이랑 보습력을 더 길러줄 수 있는 제품의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실 리커버리 크림은 보습감이 좋긴 하지만 사실 보습 크림이 아니라 재생 연고 크림이 좀 더 가까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리커버리 크림을 써도 좀 더 건조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느끼시기도 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리커버리 크림의 효과를 그대로 보시면서 보습력을 2배 이상, 3배 이상 보충을 시켜준 플러스 크림을 추천을 해주시면서 보습도 잡고 재생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크림은 아무래도 일반 리커버리 크림보다 보습력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노화 피부가 좀 얇거나 좀 예민하거나 건조하신 피부들 있죠. 이런 피부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겠죠. 재생은 필요한데 피부가 또 같이 너무 건조하다라면 리커버리 플러스 크림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OS 2종 크림으로 넘어가면, 자, SOS는 원장님 제가 처음에 덩어리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 피부 장벽이 고장이 나서 조금만 데미지해도 피부가 확 발진처럼 일어나거나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손내기 힘들거나 아예 장벽, 우리가 피부 보호막을 다 잃어버린 피부다 보니까 이런 피부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고객이 요청을 한다면 떠올리셔야 될 게 바로 SOS 2종 라인이고요.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여기서 좀 리페어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죠. 먼저 특징을 가볍게 또 설명을 드리면 리페어 크림은 식물성 오일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우리 피부 지질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유분도 없고요. 수분도 없죠. 그럼 유분과 수분의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건조함을 잡고 보습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에 보호막이 무너져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우리 보호막이 필요하겠죠. 이 친구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극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빠르게 진정을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보호막을 이렇게 또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데미지로부터 우리 피부를 또 건강하게 지켜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OS 라인을 떠올리면 예민한 피부, 홍조가 있는 피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피부 장벽이 문제가 있다 하면 SOS 이렇게 떠올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페어 크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오일로 해서 우리 지질, 피부 상피의 지질에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아무래도 성분이 피부 속의 세포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른 진정과 빠른 재생과 그리고 보호막을 입혀주는 게 탁월하기 때문에 리페어 크림을 좀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고 특히나 건조하신 피부라면 리페어 크림을 훨씬 더 사랑을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레스큐 크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레스큐 크림은 질감이 조금 달라요. 약간 꾸덕꾸덕한 버터와 같은 질감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겁냐 그런 게 아니라 리페어 크림보다 오히려 번들거림이 적고 좀 마무리감이 매트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스큐 크림도 우리가 이제 우리 천연 보습막이라고 하죠. 천연 보습 인자의 그런 성분들을 좀 보충을 시켜주는 우리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 조절을 해줘서 과도하게 피지가 아니라 과도하게 오일막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에 필요한 보호막을 얘도 설정을 해주면서 좀 번들거리지 않고 무겁지 않고 오히려 좀 깔끔하고 매트하게 발릴 수 있는 또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레스큐 오일은 사실은 좀 진정이나 정말 염증이나 진짜 손대기 힘든 따갑고 일반 화장품만 써도 따갑다 쓰라리다 정말 많이 뒤집어진 피부 있죠. 정말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레스큐 크림이 더 적합하다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부를 자생시켜주는, 피부에 힘을 길러주고 보호막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너무 과하게 무겁지 않게 피부에 들어가면서 번들거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좀 정말 손대기 힘들고 아픈 피부, 막 정말 누가 봐도 붉다, 이 사람 빨리 진정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레스큐 크림이 훨씬 더 작용을 했었을 때 빠르게 진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비타 4종 크림은 아까 제가 피부별 고민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섹션을 나눈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타 A 크림은 우리가 뭐 주요 성분 레티놀, 우레아, 뭐 락틱산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사실 여기 스쿠알란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쿠알란은 우리 피부의 보습력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산화효소라고 해서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노화의 요소를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산화효소를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주요 성분이 레티놀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턴오버 주기라고 하죠. 세포의 재생 주기를 빠르게 앞당겨줘서 좀 모든 피부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노화 피부, 탄력이 떨어졌어요. 나 주름이 고민이에요. 기미가 고민이에요. 나 얼굴에 조금 이렇게 라인을 예쁘게 탄력 있게 만들고 싶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UV 이렇게 UV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를 좀 빠르게 재생을 시키고 싶어요. 이런 좀 모든 요소의 고민을 가지신 분들 있죠. 복합적인 요소의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비타 A 크림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레티놀은 낮보다는 밤에 사용해야 되는 성분인 만큼 우리가 저녁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크림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굉장히 고함량의 레티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일 쓰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만, 이렇게 횟수를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만 저녁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좀 복합적인 고민이 있다면 이런 비타 A 크림을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비타3, 우리 B3라고 하죠. 비타의 B3 크림은 우리 좀 피부가 예민해요. 피부가 조금 장벽이 약해졌어요. 이런 피부들 있죠. 피부가 염증으로 인해서 조금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우리가 피부 전반적으로 보습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이 약해지거나 붉은기가 있거나 이런 피부에 좀 염증성을 띠고 있거나 이런 피부에 B3 크림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친구는 사실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트레할로스, 알란토인 이런 주요 성분들이 보습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염증, 항염증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성분들이 주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피부 속에서 염증을 생성시키는 요소를 억제를 시켜주고 제거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염증으로 변환되려고 하는 요소들을 다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장벽이 이미 약해진 상태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현돼서 피부가 훨씬 더 좀 뒤집어진다, 이런 게 고민이시라고 하면 비타 B3 크림으로 이런 염증의 요소를 억제를 시켜주고 염증으로 발현되는 거를 스탑시켜주는 그런 요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크림이기 때문에 보통 그 B3 크림으로 좀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강화를 시켜주고 싶고 보습막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20대 이렇게 해서 조금 연령층 20대 30대 이런 분들이라면 B3 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바로 D크림, 옐로우 컬러 있죠. 네 번째 있는 D크림이랑 B3 크림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둘 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선을 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크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B3는 항염증이라고 해서 염증으로 변환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억제시켜주고 제거시켜주고 차단시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피부의 보습력을 키워준다라는 제품으로 해서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좀 장벽이 무너져 있고 붉은기가 있어요, 홍조가 있어요, 이런 피부들이 염증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춰 있는 컨디션들이 보통 노화보다는 젊은 층에 많겠죠, 이런 피부들이. 그래서 20, 30대 이런 고민들을 가지시고 또 피부 장벽이 약하시다면 조금 니즈를 B3 크림으로 돌리시면 좋고요. 비타 D 크림은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미 손상된 이미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났고 피부가 이미 막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염증이 이미 한번 뒤집어져서 세포들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고, 우리가 피부가 강하게 이런 장벽 복구를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부들은 D 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게 되면 우리 피부의 염증, 아토피, 건선 이런 부분들을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D가 보충될 수 있는 유도체의 성분이 들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해서 우리 유산균, 피부의 유산균으로 인해서 피부에 필요한 유익균을 계속해서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강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화 피부인데 나는 피부가 조금 장벽도 많이 무너졌고 세포들이 이미 한번 좀 손상이 많이 되어서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얘네들을 진짜 한번 사이클을 재생을 시켜줘야 된다. 얘네들을 한 번 더 좀 개선을 빠르게 집중적으로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비타민 D 크림을 고객님께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B3는 약간 항염증, 조금 나이대가 좀 젊으시거나 좀 데미지가 조금 그래도 좀 비교적 덜 하신 분, 데미지를 이미 심하게 입으셨고 노화 피부에서 이미 그 손상된 세포들이 많으신 피부라면 비타민 D 크림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서 무너진 장벽을 복구시켜주고 피부 면역력을 좀 힘을 길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칭을 정하자면 B3는 약간 조금 진정 크림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고요. 비타 D 크림은 면역력을 길러주는, 피부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크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타 C 크림은 우리가 비타민 C가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알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합성이 전혀 되지 않고 우리 필링을 하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피부가 빠르게 재생을 필요로 할 때 콜라겐이 빠르게 형성이 돼야 될 때는 비타민 C 섭취도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또 비타 C 크림인데, 우리 단순히 미백 효과, 브라이트닝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부 속에서 필요한 재생의 효과를 또 나타내주고 콜라겐을 빠르게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부에 자외선 있죠, 원장님.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좀 데미지를 입을 때 그 라티칼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들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물질들을 억제를 해주고 거기 독성 물질들로 인해서 피부가 염증이 올라온다면 비타 C 크림을 추천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니즈에 추천을 드리면 굉장히 좋냐면 요즘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사실 진짜 많잖아요. 근데 골프를 아무리 내가 어떤 차단을 하더라도 야외에서 필드에서 강한 자외선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컨디션이 장벽이 나쁘지 않든 결국은 피부는 타기 마련이고, 그리고 데미지를 입기 마련이고, 피부는 그 재생이 돼야 되는 그런 컨디션의 피부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치신다, 낚시를 하신다, 야외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UV로부터 활성산소로 피부 세포가 조금 손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를 재생이라든지 진정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염증을 좀 개선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피부가 이게 좀 많이 탔기 때문에 피부 좀 안색을 맑게 하고 브라이트닝의 효과를 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비타 C 크림을 통해서 피부 재생과 염증을 억제를 시켜주고 또 피부가 맑은 안색까지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는 크림이기 때문에 C 크림을 그런 니즈의 고객에게 추천해 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인트 3종 크림인데요. 우리 노화를 좋아하시는 피부는 그 어떤 피부도 없죠. 자, 노화가 고민이 된다. 나는 노화를 좀 대비를 하고 싶다. 피부가 늙지 않도록 조금 개선 관리를 집중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원장님 그 펩타이드 성분들이 주요 성분으로 이렇게 요소가 있어서 피부에 정말 콜라겐, 엘라스틴 먹이가 되는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라인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처음 설명드릴 때는 멀티 프로젝트는 20대 초기 노화 예방용, 자, 에이지 리버스는 30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면 에이지 리버스, 자, 엑스트라 필름, 보라색 케이스 있죠? 그 엑스트라 필름은 우리가 정말 40대 이후에 정말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구별을 처음에 지어드렸어요. 왜 그렇게 구별을 했냐면,
자, 팔미토일 트리펩타이드라는 성분이라든지 우리가 뭐 히아루론산, 글리코, 아미노글리칸이라든지 이렇게 멀티프로텍트에 배합되어 있는 주요 성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피부 재생의 주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재생의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피부가 이게 조금 탄력 있고 지금 좋은 컨디셔닝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사이클을 돌려줄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함량이 되어 있으면서 피부 보습력, 그리고 피부가 잔주름이라든지 이렇게 미세주름을 좀 탄력 있게 볼륨감 있게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정말 40대 깊은 주름과 이렇게 고민되는 니즈보다는 지금 내가 20대, 30대 초반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좀 진행이 되기 전에 내가 좋은 피부 컨디션을 좀 더 오래 유지를 해야겠다. 우리 한 25세부터 턴오버 주기가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멀티프로텍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대 초기 노화 예방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안티에이징의 역할이 당연히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도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면서 또 수분 보충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피부가 아직까지는 좀 늙진 않았고 그런데 나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를 가지신 고객이라면 멀티프로젝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에이지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굉장히 많이 시켜줘요. 우리가 30대에 이렇게 접어들면 제가 어제 교육을 진행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고 나면 베개 자국이 오전 내내 안 없어지는 그런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서면서부터 베개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피부가 이렇게 만져보면 예전에는 아기 피부처럼 이렇게 안에 좀 속이 꽉 찬 탄력감이 부여가 됐는데 지금은 안에 만져보면 좀 속이 빈 거와 같은 좀 탄력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의 그런 촉진의 함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속이 진짜 비어가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에 좀 즉각적으로 탄력감, 볼륨감을 좀 형성을 시켜줘서 속이 조금 꺼지거나 처지거나 이런 부분들, 콜라겐을 빠르게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는 게 에이지 리버스예요. 그래서 30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나 약간 지금 피부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속이 좀 꺼져서 비어가요. 베개 자국이 진짜 오전이 아니라 오후까지도 지속되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이랑 확실히 피부가 컨디션이 확 달라졌어요 라고 많이 언급하는 시기가 보통 3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니즈를 가지신 분들, 피부가 좀 광채감도 나면서 아무래도 콜라겐이라든지 진피의 섬유화 세포를 건드리게 되면은 히아루론산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도 같이 채워주고 좀 건조함도 잡아줄 수 있죠. 건조함도 잡으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좀 탄탄하고 더 밀도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탄력 있고 볼륨감 있는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니즈에 맞춰서 에이지 리버스를 추천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스트라 필링 같은 경우는 제가 40대 이후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 보톡스 크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미 노화가 진행이 돼서 표정주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잔주름도 아니에요. 이미 여기 표정주름이 선이 딱딱 팔자주름이 진하게 빡 이렇게 새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피가 아예 다 무너져 있거나 이런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진짜 20대, 30대에 필요했던 콜라겐이 양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20대 때는 10만 해도 채워질 수 있었다라면 이 40대 이후에서는 우리가 10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쵸? 왜냐면 이미 많이 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을 채워줘야지 이걸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이 활성 물질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엑스트라 필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주름이 이미 자리를 잡고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피부가 좀 많이 빵빵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잔주름, 주름 이게 눈으로 보이게 좀 빵빵하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엑스트라 필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아세틸엑사펩타이드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톡스와 그 화장품 원료 중에 보톡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얼굴을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주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빵빵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이라든지 표정주름을 좀 완화시켜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멀티 프로텍트랑 에이지 리버스보다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고 그리고 노화 인자를 제거하는 요소들이 물질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게 20대 분들이 엑스트라 필름을 활용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장님? 제가 오늘은 시간이 촉박을 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고 쭉 달려왔는데 지금 원장님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자, 그렇게 엑스트라 필름을 40대가 이후 좀 노화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이시라면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20대 뭐 초기 노화 예방 이런 분들이 나 빵빵해지는 게 좋아 막 즉각적으로 막 얼굴을 막 미리 개선할래 이렇게 사용하시면 과하다라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양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물질들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빵빵해진다든지 뭐 좀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내가 내 피부에 필요한 니즈에 만큼 활성 물질들을 넣어주는 게 정말 현명한 거죠.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기억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활성 물질의 성분들을 아예 배합을 다르게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멀티 프로젝트는 초기 노화 예방, 30대는 에이지 리버스는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엑스트라 필름은 진짜 완전 탁 꺼져서 노화가 이미 진행이 돼서 이거를 다시 개선해 복구가 많이 필요로 할 때 이런 피부에는 엑스트라 필름을 사용을 하시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량은 콩알 크기 정도 한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도 정말 물질들의 요성의 활성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펌핑을 한 번 정도 해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고 엑스트라 필름은 진짜 사용하시면 얼굴이 바로 빵빵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마 좀 노화가 이미 진행돼서나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포인트 크림은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원장님. 자, 마지막으로 스파돔 모이처 밸런스 크림은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르면 마무리감이 수분감은 있는데 마무리감이 실키하게 마무리가 돼서 좀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으로 이렇게 얼굴에 피부가 부여되는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부가 좀 청소년기에 과도하게 유분이 올라온다. 좀 남성분들이나 좀 끈적거리는 그런 크림류가 싫다. 근데 수분 크림은 필요하다. 그리고 피부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성 피부라고 하죠. 유분이 과하게 올라온 지성 피부들은 피지를 조절을 해주면서 수분 공급을 시켜줄 수 있는 크림이 모이처 밸런스 크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적혀져 있지만 꿀팁이에요, 원장님. 지금 계절은 아니겠지만 건조한 피부더라도 여름철 되면 피지가 많이 올라오고 메이크업이 조금 많이 밀리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 쓰시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름철에 건조한 피부들도 좀 과도하게 유분이 올라오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밸런스 크림을 가볍게 바르고 그 위에 수분 크림을 소량 발라서 메이크업을 하면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수분을 좀 조절을 해줘서 메이크업도 좀 더 잘 먹는 피부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프라이머 기능적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크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12종을 풀다 보니까 쉴 틈 없이 말을 조금 과하게 했어요. 왜냐면 에텔디는 제품 한두 가지로 30분, 40분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12가지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속사포로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만일에 오늘 내용을 좀 뒤늦게 들으셨다 혹은 내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매주 화요일 유튜브의 다올TV에서 이걸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홈케어를 정말 많이 알수록 오히려 고객님들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같이 공부하는 시간 조금 바쁘시더라도 시간 꼭 내주셔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홈케어의 제품으로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